18세기 유럽 도시는 왜 악취로 가득했을까? 사람들이 안 씻어서였을까? 1780년 여름, 파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물이 아니었습니다. 벽 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진액이 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생긴 유기물과 액체가 벽 너머에서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액과 함께 숨이 막힐 정도의 악취가 지하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벽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흙이 아니라 수많은 시신과 오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 건물 옆에는 이노상 공동묘지라는 파리 시내 최대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시신을 계속 쌓아 올린 탓에 묘지의 지면은 담장 너머 도로보다 2m 이상 높이 솟아올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무게와 압력을 지하실의 벽이 더는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은 파리 시민들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불쾌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 18세기에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더 더러워졌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땐 사람들이 잘 안 씻었으니까 도시가 냄새났겠지.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 자주 목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게으름이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모공이 열리고 그 사이로 병을 일으키는 도끼, 즉 미아즈마가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피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내고 속옷과 셔츠를 자주 갈아입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흰 셔츠를 자주 갈아입는 것이 깨끗함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위생적이려고 애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도시는 냄새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도시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18세기 파리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위에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하수시설은 거의 없었고 길 한복판에는 오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습니다. 골목은 너무 좁아 고개를 들어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중세의 유산을 허물 자본도 도시 전체를 갈아엎을 명분도 18세기 국가 권력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임시 방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똥장수, 즉 분뇨 수거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도시를 돌며 분뇨를 수거해 농촌으로 가져가 거름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는 속도를 이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배설하는 속도가 수거하는 속도를 앞질렀고 도시는 악취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냄새를 피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층을 선호하고 환기가 잘 되는 집을 찾으며 도심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냄새가 가장 심한 지역에 고정됩니다. 냄새가 계급의 경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향수와 하이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강한 동물성 향료를 듬뿍 넣은 향수는 멋이 아니라 악취를 견디기 위한 마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오물을 피하기 위해 굽을 높인 신발, 초핀이나 하이힐의 전신이 되는 신발은 당시 여성들에게 패션이 아니라 생존 아이템이었습니다. 냄새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의 감각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노상 공동묘지 사건이었습니다. 부패한 시신의 냄새가
집안까지 밀려들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불쾌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일지도 모른다. 이 공포 속에서 카타콤이 탄생합니다. 카타콤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음과 그 냄새를 도시에서 격리하기 위해 만든 지하의 대형 유골 저장소였습니다. 시내의 묘지를 폐쇄하고 시신을 도시 아래로 옮김으로써 산 사람의 공간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냄새는 더 이상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시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 흐름은 19세기에 들어 결정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은 냄새나고 병든 파리를 수술대에 올립니다. 좁은 골목을 밀어버리고 넓은 직선 도로를 만들고 그 아래에 사람 몸집보다 큰 거대한 하수도망을 깔아버립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지금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파리의 풍경이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는 악취의 근원을 땅 밑으로 격리하려는 절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파리의 넓은 대로는 사실 어떻게 하면 나쁜 공기를 빨리 흩어버릴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태어난 거대한 환기구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세기 유럽 도시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냄새났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해지려 애쓰는 과정에서 도시의 한계가 먼저 드러난 걸까요? 사람도 냄새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냄새났던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악취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